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가성비 폰으로 진짜 유명하죠. 오늘은 포코폰 신제품 샤오미의 포코 X6 프로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 리뷰 영상입니다. 보통 가성비 하면 사실 성능은 별로인데 가격만 저렴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샤오미의 가성비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30만원대 가격이면 보급형 성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가격으로 플래그십 성능이 나와요. 그러면서 샤오미는 다른 중국제 브랜드들에 비해서 보안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안 쪽으로는 유럽 양덕 형님들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샤오미는 아무리 파헤쳐도 뭐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다른 중국제 브랜드들과는 달리 글로벌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정도라서 저도 샤오미 폰은 걱정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맨날 역대급이다 하지만 이번 포코 X6 프로는 정말 역대급이 맞습니다. 그게 신제품의 의미 아니겠어요? 이번 샤오미 포코 X6 프로는 램 12GB 모델, 램 8GB 모델 두 가지 모델로 국내 정발됐는데요. 지금 이 제품은 램 12GB, 512GB 모델입니다. 둘 다 가성비 가 좋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제품 특성에 맞게 서브 게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역시 램 12GB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가격 차이도 5만원 밖에 나지 않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코 X6 프로는 램 12GB 모델이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지원하고요. 박스도 옐로우 컬러로 나와 있네요. 포코라는 글자가 저를 반겨줍니다. 위쪽 구성품을 볼까? 유심핀이 들어있고 국내 정발 제품인 만큼 한글로 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 케이스도 동봉을 해줍니다. 제가 리뷰했던 샤오미 홍미노트 13도 그렇고 샤오미는 보호 케이스를 넣어주는 게 마음에 듭니다. 예전엔 갤럭시도 기본 케이스 넣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있는 충전기도 빼는 마당에. 핸드폰 본체는 조금 이따가 보고 밑편에는 USB A2C 케이블 그리고 큼지막하게 67W가 써져 있는 67W 싱글 충전기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샤오미 포코 X6 프로입니다. 아, 이게 흠집이 아니라 대리석 모양이구나. 깜짝 놀랐네요. 전원을 키면은 포코라고 나오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인증도 받은 샤오미의 포코폰 X6 프로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볼륨 키 그리고 전원 키가 바디 컬러에 맞게 포인트 컬러 매칭이 되어 있네요. 앞면 디자인은 어떠신가요? 보급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베젤이 정말 얇습니다. 상하 좌우 동일한 베젤이 아닌 점은 살짝 아쉽지만 좌우 베젤은 각각 1.3mm, 하단 베젤은 2.27mm로 보급형 가격임을 생각하면 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베젤과 비슷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120Hz 주사율까지 지원되는 걸 보면 진짜 가성비가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 뒷면도 보겠습니다. 광고가 아닌 솔직 후기이기 때문에 온갖 미사 어그로 일부러 띄워주진 않겠습니다. 뒷면을 딱 보면 중국 폰이라는 느낌이 한국인으로서 딱 들긴 해요. 하지만 과할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카메라 범퍼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카메라 범퍼 느낌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옐로우 컬러랑 카메라 범퍼의 블랙 컬러랑 대비되는 느낌이 좋습니다. 6400만 화소 트리플 렌즈를 탑재한 카메라를 굳이 숨길 생각은 없어 보이죠? 나 6400만 화소이다. 나 포코폰이다.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옐로우, 그레이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옐로우 컬러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재질은 포코 시리즈 최초로 비건 레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핸드폰 케이스는 항상 끼고 사용하는 주의라서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변화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포코 X6 프로 좀 더 사용해보고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포코 X6 프로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가성비가 최고였습니다. 자, 일단 이거 벗기고 찍자. 애초에 포코폰이 유명한 이유가 중저가형 보급형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급의 게이밍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스마트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칩셋인 AP. 포코 X6 프로에는 TSMC 4nm 공정으로 제작된 디멘시티 8300 울트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보다는 낮고 스냅드래곤 8 젠 2보다는 살짝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30만원대 가격이에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84만 7천원에 출시한 갤럭시 S23 팬 에디션보다 전체적인 성능
성능이 좋습니다. 무려 반값이에요. 글로벌 출시 가격도 워낙 저렴했지만 이번에 한국 국내 정발가 책정도 되게 잘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성능도 좋은 가성비 폰이라고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긱벤치 6를 돌려봐도 싱글코어 1218점, 멀티코어 4225점으로 싱글코어는 플래그십급이라고 불리기에 살짝 아쉽긴 하지만 멀티코어 4200대 점수, 원신 같은 웬만한 게임 풀옵션으로 돌리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싱글코어 1200점이니까 갤럭시 S21 울트라 갤럭시 S21급이라고 볼 수 있고, 성능이 진짜 좋은 멀티코어의 경우에는 갤럭시 S23 mid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22보다는 좋고 S23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샤오미도 이 폰을 게이밍용 수요까지 생각해서 출시해서 그런지 지능형 프레임 안정화 기술인 와일드 부스트 2.0이나 대형 베이퍼 챔버를 채택해서 발열 관리 빡세게 한 리퀴드 쿨 2.0과 같이 게이밍용 소비층 타겟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그 때문에 배터리도 5000mAh로 대용량을 탑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는 180g대예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mAh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동봉된 충전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67W 터보 충전을 통해서 45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한데, 실제로 중국 폰들이 배터리 충전이 진짜 빠르긴 해요. 삼성은 초고속 충전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 폰들은 자기들끼리 초고속 충전 스펙 올리기에 경쟁이 엄청납니다. 덕분에 샤오미도 자체 개발한 P2 고속 충전 칩과 G1 배터리 관리 칩을 탑재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배터리 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 터보 충전 그래픽을 보면 충전이 정말로 빠르게 되고 있다는 시각적 효과를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 안정화 기간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조금 있고 배터리 소모량이 좀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원을 켜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최적화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 사용해보면서 안정화되어야 알 수 있겠죠? 이번 포코 X6 프로는 이게 30만원대 가격으로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동가격대 다른 브랜드 폰들 생각하면 스펙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3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120Hz 주사율 들어가 있는 것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디스플레이 지문 센서는 오작동 없이 반응성도 정말 빠릅니다. 6.67인치 1.5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HDR10 플러스와 DCI P3 생명력을 만족해서 상당히 선명하고 최대 1800니트까지 올라가는 밝기는 바깥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30만원대 가격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디스플레이 스펙도 좋아요. 카메라 얘기도 해볼까요? 64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는 단순히 뻥 화소만 높인 스펙 장난이 아니라 OIS, EIS 듀얼 안정화 기술로 촬영 흔들림 잡아주고 실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아무리 높은 화소 박아봤자 센서가 작거나 OIS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64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매크로 카메라로 트리플 렌즈가 구성되어 있어서 실생활에서 번갈아 가면서 쓰기에도 실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6400만 화소이기 때문에 광량이 충분할 때에는 꽤 훌륭한 디테일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HDR 성능이 좋아서 하늘 표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늘 디테일이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잘 나와요. 음식 사진도 괜찮게 찍힙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먹고 싶어지네요. 야끼니쿠 최고입니다. 훌륭한 HDR 성능은 야간 촬영에서 진가를 나타냅니다. 엄청 어두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찍혀요. 역시나 이 사진도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밝고 예쁘게 찍혔습니다. 가로등도 없이 가게 불빛만으로도 이런 밝은 사진이 찍혀요. 역시나 마음에 드는 야간 HDR 성능. HDR을 끄면 이렇게 하늘 디테일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역광 상황에서 하늘 날아가는 것 비교해보면 HDR의 유무와 힘을 확실히 알 수 있죠. 30만원대 가격 생각하면 카메라도 가성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돌림 방지 기술 덕분에 실내에서 걸으면서 촬영해도 흔들림이 억제됩니다. 4K 30프레임으로 야간에도 이 정도면 잘 찍히는 거 맞죠? 샤오미 하이퍼 OS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사실 갤럭시 환경에 많이 익숙한 한국인 사용자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샤오미 하이퍼 OS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만큼 갤럭시 원 UI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한국인 특화 기능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으니까 갤럭시만 쓰다가 샤오미 폰을 쓰면 살짝 이질감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갤럭시 굴락으로 이것저것 혼자서 많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자신만의 폰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핸드폰 쓰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샤오미 폰 쓴다고 OS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14 기반이고 애초에 대기업이 소비자들 쓰라고 만든 UI인데 OS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졌을 뿐 불편하다, 잘못 만들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불편한 걸로만 따지자면 아이폰이 훨씬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폰도 쓰는 사람들 다 잘 쓰잖아요. 자기가 익숙해지면 그걸로 뭐든 다 편한 겁니다. 단점으로 많이 아쉽다고 평가를 받는 자동 통화 녹음 같은 문제는 사실 그동안도 갤럭시만 되던 거라 아이폰 같은 해외폰 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잖아요. 포코 X6 프로도 통화 녹음 관련해서 똑같은 아쉬운 점이 있고 삼성페이 안 되는 거는 뭐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삼성폰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인정하긴 싫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많이 뒤처진 콜라파고스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시장처럼 NFC 컨택리스 결제나 QR 바코드 결제가 아직 많이 활성화되진 못했잖아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려면 삼성페이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삼성페이 이용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또 한 가지 살짝 아쉬웠던 점, 카메라 셔터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내에서 카페에서 촬영하면은 정말 카페에 다 울려 퍼져요. 이게 이렇게까지 클 일이 있나 싶긴 한데 주변에 눈치 보일 만큼 진짜 많이 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범퍼 자체에 대리석 모양으로 이런 표시가 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기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깔끔하게 검정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친 가성비의 샤오미 포코 X6 프로 언박싱 해보고 사용해보면서 리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샤오미 포코 X6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